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쉽게 지나치곤 하는 평범한 할머니의 비범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시는 62세 박순자 할머니. 그녀는 두 손녀를 홀로 키우며 청소부로 일하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줍니다. 버림받은 손녀들, 게임 중독에 빠진 아들, 그리고 끊임없는 생활고. 이 모든 역경 속에서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녀의 작은 도전이 어떻게 가족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평범하지만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낡은 다세대 주택 새벽 6시 62세 박순자 할머니가 또 한 번의 고단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름진 손으로 이불을 정리하며 손녀들을 깨웁니다. 은지야, 민지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러다 지각해. 어서 일어나, 어서. 15살 은지와 13살 민지가 잠에 겨워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두 아이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다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이 가족의 복잡한 사연을 함축해서 보여줍니다. 오늘은 은지의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는 날입니다. 박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은지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은지 아빠? 은지가 폰이 고장나서 바꿔야 하는데 나는 친권이 없어서 법정 대리인을 할 수가 없다네. 은지 아빠가 법정 대리인이어서 은지 아빠 신분증이 있어야 개통을 할 수 있대. 혹시 시간 내서 여기 올 수 있나? 아니면 신분증이라도 좀 보내줄 수 있나? 은지의 아버지 김철수는 그나마 협조적입니다. 그는 지방에서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며 가끔 은지에게 옷도 사보냅니다. 하지만 잦은 도박 문제로 인해 불안정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지방에 있어서요. 갈 수는 없고요. 신분증을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애만 맡겨놓고 늘 죄송합니다. 근데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돈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김철수의 말에 할머니는 눈을 질끈 감습니다. 은지 문제로 통화할 때마다 매번 이 말이 빠지질 않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혼자 벌어서 애들 둘 키우는데 늘 부족하고 어려워서 여윳돈이 전혀 없어. 나도 너무 힘든 상태라서 말이지. 전화를 끊으며 할머니는 한숨을 내쉽니다. 민지의 아버지인 이상호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때 그는 은지, 민지와 함께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생기는 것 같더니 그리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으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는 몇 달 전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파옵니다. 민지 아빠 이상호가 민지의 휴대폰을 바꿔준다며 갑자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휴대폰 매장에 함께 가서 확인해보니 신용불량에 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통신요금 미납까지 있어서 개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민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할머니는 없는 돈이었지만 중고 갤럭시 S21을 현금을 주고 구매해서 민지에게 주고 노숙자 꼴을 하고 있던 이상호를 측은한 마음의 집에 데려와 밥도 해주고 재워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민지 아빠 이상호는 할머니의 쌈짓돈과 민지의 새 휴대폰을 들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 아침 실망감에 울면서 학교에 가던 민지의 뒷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도시락을 싸는 동안 박 할머니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그녀의 딸 30살인 미경은 현재 3번째 남편과 재혼하여 새 아이를 낳고 용산의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경은 가끔 돈을 보내주긴 하지만 연락 한 통 없었으며 아이들을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미경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올까? 혹시나 찾아올까? 하지만 어느 날 미경의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 나 전에 결혼했었고 애까지 둘이나 있는 거.
지금 남편 알면 큰일 나니까 내가 연락하기 전에 절대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애들한테도 나 어디 외국 갔다 그러고 찾지 말라고 해요. 나 지금 행복해. 그니까 나 좀 그냥 이렇게 살게. 돈은 생기는 대로 보낼 테니까 엄마가 알아서 애들 좀 케어해줘. 부탁할게. 은지는 미경을 기억도 하고 엄마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만났던 날 미경은 민지에게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할머니는 늘 걱정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박 할머니의 고된 일과가 시작됩니다. 한때 그녀는 작은 식당도 운영했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문을 닫게 되었고 현재는 인근 임대 아파트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계다니며 복도, 엘리베이터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웁니다. 나이 62세지만 고된 일상 탓에 매년 10살씩 늙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청소를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는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손녀들의 간식이나 야식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 그대로 잠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박 할머니에겐 아들 28살인 준호도 있습니다. 준호는 한때 요리사를 꿈꾸며 자격증도 몇 개 취득했었습니다. 한참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식당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게임만 하며 지냅니다. 엄마, 나 이번 달 휴대폰 요금 좀. 준호의 월 휴대폰 요금은 70만 원. 게임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돈을 물쓰듯 씁니다. 할머니는 한숨만 나옵니다. 너 이놈의 새끼.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취직이나 좀 해라. 요리 자격증은 뒀다 뭐에 쓸래? 제발 어디에라도 좀 들어가서 일 좀 하면 안 되니? 하지만 준호는 대꾸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밤새도록 들리는 게임 소리에 할머니는 잠을 설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뱃속으로 나온 것들은 다 실패작인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와 자책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신세한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지, 민지를 위해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박 할머니의 재혼 후 얻은 의부사들 40살인 민석은 다릅니다. 어머니, 오늘 장 보러 가신다고 하셨죠?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차로 모시러 갈게요. 민석은 정기적으로 할머니를 찾아와 함께 장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줍니다. 그가 올 때면 할머니의 얼굴에 드물게 미소가 번집니다. 민석은 박 할머니가 재혼했던 남편의 전처 소생 아들입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석은 박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사별하게 되면서 관계가 끊어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살갑고 따뜻한 가슴으로 품은 아들입니다. 이제는 친아들보다 더 가깝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며 할머니는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민석이를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아이고, 여기서 만나네. 여기 우리 아들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고단한 삶도 잠시 잊혀집니다. 민석은 할머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지랑 민지 학원비라도 좀 보태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너무 힘드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말로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워. 근데 마음만 받을게. 너 살림도 빠듯할 텐데. 내가 도움은 못 줄 망정 어떻게 내 도움을 받니? 민석의 도움을 거절하면서도 할머니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밤이 되어 손녀들이 잠들면 박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하지만 우리 은지, 민지만큼은 꼭 잘 키워야 해.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결연한 의지가 서립니다. 손녀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짐합니다. 너희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게 할 거야.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다음 날 아침 박 할머니는 또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녀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힘들고 고단하지만 손녀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는 것이 보입니다. 한숨을 내쉬며 청소를 하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이번에 부녀회에서 단지 내 혼자 사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네.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줄 업체를 하나 찾아야겠는데. 수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글쎄, 처음이라서 몇 개 안 되긴 하겠지만 하다 보면 늘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고민 끝에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혹시 그 도시락 배달 제가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예전에 식당도 했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직원도 순자 할머니의 간절함을 보고 작은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독거노인분들 몇 분 연결해 드릴 테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순자 할머니의 작은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고 청소 일을 마친 후 저녁에 배달하는 일정은 순자 할머니를 더욱 지치게 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손녀 은지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게 다 너희들 미래를 위해서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달에는 겨우 10명 정도의 고객을 얻는데 그쳤고 수입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2달째 순자 할머니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은 배달 중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민지가 놀란 마음으로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순자 할머니는 의사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크게 이상은 없으신데요. 너무 무리하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정말 애들에게 도움이 될까? 퇴원 후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무리한 일정 대신 자신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도시락 배달 횟수를 주 3회로 줄였습니다. 대신 정성을 더 들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녀들도 할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배달 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의 도움으로 순자 할머니의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고정 고객이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비록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생활의 작은 보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씨 도시락 정말 맛있어. 밥을 잘 먹어서 그런지 요즘 부쩍 건강해진 것 같아요. 고객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순자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이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던 아들 준호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게임 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제 와서 염치 없지만 엄마 고생하는 거 보니까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자격증까지 갖춘 준호가 만들어낸 새로운 반찬들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때마침 순자 할머니는 주민센터에서 한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실버 도시락 케어 서비스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프로그램에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하잖아. 한번 해보자고.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그녀에겐 작은 희망과 함께 걸어갈 가족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자 할머니의 삶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던 아들은 할머니의 옆에서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시작했던 도시락 사업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아빠의 친권 포기로 순자 할머니가 법정 대리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자격까지 얻게 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좁지만 제법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을 기대할 수 없었던 순자 할머니의 삶에 행복이라는 글자가 써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물과 사랑으로 쓰여진 인생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하루하루가 오늘이 있게 만든 것이라고. 언젠가는 지금보다도 더 나은 날이 올 거라고. 그녀는 믿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합니다.